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성주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여전히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복잡할 거 없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매도세는 상당히 둔화가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유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자, 아울러서 외국인들의 주요 타켓이 결국은 삼성전자, 현대차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장세는 아직까지는 좀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그 매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난 10월 13일 날 장중 최저점이 68,300원인데, 만약에 그 68,300원을 하향 이탈한다면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정서라든가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고, 우상향 쪽에다 우리가 좀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이 움직이죠.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가볍고 또 현대차보다 기아가 가볍기 때문에 오르는 파동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아차 같은 건 또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 차트 완성도 대단히 높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역시도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텐데, 오르는 파동이라면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그래서 오늘 따라 잡는다, 따라 산다, 안 산다 이거 떠나서요. 나중에 이제 눌림목이 들어와서 재상승을 우리가 재상승을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날 것이고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2020년 장세가 되겠죠. 2022년 내년 장세 가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최근에 그 물가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오를 수 있는 이제 명분이다. 그런 어떤 그 기사인 것 같아요. 자, 머니S라는 매체가 되겠는데 10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금리 인상 명분을 쌓는 한은 물가 상승세 오래 지속될 듯. 내년에는 사실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도 슈퍼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슈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이제 스몰 인플레이션이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감안한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많이 이거 신조어라고 그러죠. 슬로우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에는 우리가 충분히 일단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런데 지금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금리 지금 11월 달에도 거의 금리 인상이 이룩해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11월이면 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의 어떤 그 기사들로 봐서는 미국의 긴축이죠. 본격적인 금리 인상도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좀 많이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한 7월 정도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출발점 7월 정도에서는 이제 그 금리 인상, 미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사실 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이 이제 선행한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을 해드린 바와 같이 자금 흐름의 어떤 메커니즘 과정을 보면 외환시장이 가장 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원자재든 혹은 부동산이든 투자를 할 때 항상 외환시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이제 수립해 나가는 거죠. 외환시장이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입니다. 채권시장이죠. 외환시장은 이제 환율이고, 채권시장은 금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사실 배당에 근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 부동산은 이제 그 임대료로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주식시장보다 이제 외환시장이 이제 선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이 되면 주가는 이제 원화 절상 과정 속에서 오르거든요. 우리는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화가 절상되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결국은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주식이 오르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주식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꼭 그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차트, 어떤 그 지수만 볼 게 아니라 외환시장 원달러 최소한 원달러 환율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외환시장이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외환시장이 주시장에 선행하는 그런 요소가 많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초서부터 작년 8월 초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고 또 아래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되겠는데 코로나 최악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3월 19일 혹은 20일 최저점 이후에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이죠.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가파르게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 역시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1080.3원에서 바닥을 찍죠. 고점을 찍는다고 해야겠죠. 원화 절상의 그 고점을 찍고 이제 약세로 반전되는데 주식시장은 그로부터 더 올라가요. 보니까 1월 11일이죠. 1월 11일날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서 7일 전에 이미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투자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어떤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고 뭐 주식을 매도 시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외환시장을 감안해서는 뭐 효과적으로 뭐 매도도 할 수 있고 또 뭐 나중에는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자 원달러 환율이 6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절하가 됩니다. 원화가 초약 그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죠. 갭 환율이 갭 상승을 보이죠. 그러니까 원화가 갭 하락입니다. 원화가 갭 하락. 그러면 주가도 빠져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원화 절하 속에서 주가가 빠지고 원화 절상 속에서 주가가 오른 법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당 부분 뭐 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또 한 4, 5일 정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요. 그리고 느슨하게 빠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화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절하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현 시점이 되겠죠. 10월 12일이 되겠죠. 10월 12일 날. 10월 12일 날 이제 그 달러당 1200.4원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10월 13일 날 바닥을 찍죠. 10월 13일 날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그 원화가 추가적으로 이제 절상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이제 그 단기 랠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뭐 베어마켓 랠리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1월 한 중수 정도까지는 이제 강세 기조로 볼 가능성이 있고 11월 25일 날이 금통이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 25일까지도 우리가 그 강세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매도하기가 원화도 그렇고 환율을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죠. 불편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순매수 전환 환경이 높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도 득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순매수를 통해서 또 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율에 가장 민감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머니라고 하죠. 한머니.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영국계라든가 혹은 홍콩계 펀드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한머니 속성이 강해요. 단타 매매를 좀 많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동계라든가 혹은 이제 뭐 중동계라든가 뭐 미국계 자금, 이제 중장기 뭐 선호 자금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해치 펀드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입니다. 중진료. 자 지금 이제 작년 2월서부터 그 WTI 텍사스산 중진료 그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4월 달이죠. 코로나 최악의 구간 통과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즈음에서 이제 선물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료 선물인데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나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샀으면은 사실 그 뭐 말 그대로 대박이 나지 않나 싶은데 그 이후서부터 제가 60달러 정도, 40달러를 넘어서야지 그 전반적으로 뭐 미국을 중심으로 뭐 사우디라든가 뭐 소련이라든가 등등 전체 뭐 평균으로 보면 한 40달러 초반에서 한 45달러가 비피점인 것 같아요. 여하튼 4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80달러를 넘어갔죠. 주가가 한번 약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관성이 있답니다. 관성.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 움직이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성이라든가 뭐 가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관성이 개입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80달러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그 최고치 85달러까지 갔었죠. 100달러 해봐야 이제 15달러 오르가 15달러. 예? 이제 100달러 돌파 가능성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앞서 얘기했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백신과 함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죠. 강력한 기저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100달러는 이제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잉 유동성 너무 많은 돈을 풀어놨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경제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그 국채은행들 있죠. 우리 따지면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의 주 역할은 뭐냐면 물가 조절 기능이에요. 물가 조절 기능.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 경기가 침체일 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예요. 뭐 그리스펀이 됐든 뭐 제니 옐런이 됐든 금리를 인하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물가를 잡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이라고 있죠. FRB 있죠. 연준 의장이 지금 역사상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죠. 제롬 파월 포함해서 16대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폴 볼커입니다. 제 이제 관련된 책도 읽었는데 폴 볼커를 인플레 파이터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었어. 뭐 철의 볼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이제 겪죠. 미국이 이제 패전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당시 그 인플레이션이 뭐 13%대라고 했었죠. 예, 볼커가 이제 재무장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누구죠?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12%에서 20%까지 올려요. 그래서 폴 볼커가 실제로 뭡니까? 암살 위협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시장 참여들이 다 반대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찬성을 하는데 금리 인상은 다 반대를 해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 부 FRB가 상당 부 이제 그 어떤 그 권력으로부터 많이 그 자유롭다고 봐야 되겠죠. 해방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지미 카터 이후 이제 레이건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 그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 것 같지만 사실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우리가 오일 쇼크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국의 통화가 엄청나게 평가절하가 되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력이 쇠하는 거죠. 뭐 정치, 외교, 국방 모든 어떤 국력이 쇠락되는 겁니다. 이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잘 보세요. 그 망한 국가들 보시게 되면 물가를 못 잡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폴 볼커가 이제 인플레 파이터라는 닉네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폴 볼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실 그 유동성을 공급해놨는데 저는 이 유동성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기대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 이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키면서 경기마저도 침체를 보이다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가장 우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경기는 사실 그 예측 영역이 아니라서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대응의 영역인데 여하튼간에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즐기더라도 우리가 비상구 옆에서 도망 나올 구멍을 열어놓고 우리가 즐기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하튼간에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 되면 내년도 2022년 장세 전망하고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료를 만들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또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대단히 무섭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자, 보시는 화면에 이제 그 좌상단이 삼성전자가 되어 있고 지금 우측에 우상단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좌하단이 현대차 그리고 우하단이 기아차인데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 때문에 못 가는 거죠. 현대차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면 못 가는데 일단 그 현대차 기준으로 지난번에 10월 달에
9만 원이 살짝 깨졌죠, 장중에. 그때가 이제 최악이라고 부른 거고, 만약 그 저점을 깬다면 지금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으나 여하튼간에 복합적인 어떤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매수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제가 지금 그 1시 한 10분 정도의 캡처를 잡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6만 8천 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뭐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뭐 예측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선물이라든가 옵션 한다면 저는 상승 쪽에다 이제 포지션 설정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변곡적인 변곡적. 그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오르게 되면 시장 전체가 다 살아난다고 그런 거예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이제 개선된다는 것을 그 강조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차 목표가를 제시드렸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일 이동평선이 7만 8천 원입니다. 7만 8천 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러니까 23만 원대 한 중반 정도, 23만 한 5천 원 정도 전후 정도.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2만 한 5천 원 정도, 그 정도 1차 목표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네 종목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제일 가볍죠. 오르는 파동이 제일 낮죠. 자, 오늘도 뭐 강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희박하고, 하여튼 9만 원대 후반 정도, 9만 뭐 9천 원대 뭐 그 정도까지는 10만 원 전 고점이 되겠죠. 전 고점이 역사 고점이 되는데, 거기서는 일단 뭐 다 팔든지 뭐 반을 팔든지 30을 팔든지 일단 한번 매도하고 뭐 나중에 뭐 재미있어 하든 어쨌든 뭐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여튼 그 나름대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주린이라고 죠. 주식 초보분들은 길게는 아니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도보다 매수가 왜 중요한 이유라든가 성공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짧지만 제가 의미 있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